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여러분들의 넥스트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과 어떤 성향, 어떤 사람일지, 언제쯤에 다음 연애나 썸이 시작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이시면 밑에 진말시 팔찌와 카드를 보면서 마음에 가는 카드를 집중해 주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진말 18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첫 번째 팔찌부터 리딩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다음 넥스트 연애 상대 어떤 사람일지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에 좀 약간 어떤 이성이 좀 잘 진행된 듯 하다가 갑자기 뭐 일시정지가 됐다던가 아니면 현재 상황까지의 연애운이 내가 만나는 이성들이나 엮이는 이성들 특징이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결정을 안 내리는 사람,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가 다가오는 듯 하는데 그 정답을 안 내려주는 거, 뭐 간 보듯이 답답한 그런 흐름의 사람을 만났을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지금 이성, 앞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엮이게 되는 이성 특징이 약간 저는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엮이게 될 좀 인연이 될 수 있는 연애 상대의 특징인데, 근데 이런 킹 펜타클 특징이 약간 이해심이 많고 어쨌든 인정이 많고 또 금전적으로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보죠.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안이 좋다던가 뭐 얘가 백수라 치더라도 집이 잘 산다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는 해요. 특히 재물적으로 머리도 좋고. 그런데 약간 이 킹 오브 펜타클 특징이 약간 이게 좋은 점도 많은 카드에 되게 금전적으로 좋고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단점이 있다면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못 빠지는 경우에는 어떤 사치나 유흥이나 어떤 그런 쾌락적인 어떤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유흥에 빠진 사람을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습성에 있어서 좀 약간 원래 그 되게 깊이가 있거나 진지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은 좀 아니야. 좀 자기 연애에 있어서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뭔가 이게 잘해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 만날 때는 잘해주는데 약간 그 만나는 순간에는 최고예요.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나를 대우도 해주고. 그런데 만나고 나서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연락 문제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좀 덜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최근까지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잠수 탔다던가 갑자기 흐름이 끊겼던 이성, 그리고 뭔가 되는 듯 하는데 정답이 안 내렸던 그런 사람과의 운이 다시 트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플러스 새롭게 만나는 이성 자체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유형의 이성인데 다 좋긴 한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답답한 성향의 이성이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는 시점부터 다음 연애의 상대가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는 뛰어나나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약간 결정을 잘 안 내리는 사람, 그런데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정신적인 교류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 그 대화가 잘 된다던가 좀 친구 같은 관계인데, 뭔가 이렇게 내가 설레임과 자극적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편하고 친근하고 약간 이렇게 친구 같은 존재의 그런 사람이라고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연애운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놀다가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행지라던가 뭔가 어떤 모임, 어떤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약간 주로 쉬면서
약간 내가 우연찮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소개팅 어떤 검증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어떤 놀러 간다던가 여행지에서 만나던가 이런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 시기는 지금 2월 달부터 들어와 있긴 해요. 그래서 2, 3월 달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연애 유형의 사람을 만날 건데, 솔직히 우리 연애운이 제가 이게 제너럴 영상이다 보니까 매번 다 좋게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좋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나쁘다,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편하고 친근하고 친구 같은 이성,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만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아직은 오래 만날 이성이 나오는 시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많이 쓴다던가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준다던가 여러분들 못 먹어본 거, 못 가본 곳, 이런 데를 데려가 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은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선 보면 약간 그런 약간 연애 운의 방향 흐름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이 나타나서 나 너무 좋아요, 뭐 썸을 타고 고백하고 우리 결혼 전제로 가자, 사랑해 사랑해 이런 느낌보다, 연락을 막 되게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되는 만남보다는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때가 되면 연락이 와서 만나고 뭐 이런 흐름이란 말이야 사실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사생활의 침해를 안 받는 범위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걸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면서 막 연락이 되게 잘 되고 하나하나 사생활이나 막 이런 거에 간섭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뭔가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그것도 잠수까지는 아니야, 쌩 까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제 좀 자기의 시간과 사생활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 불편하고 나쁜 놈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연애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안 맞겠죠. 그냥 그런 걸로 인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나 서운함은 느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천천히 만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천천히 친구같이 지내는 이성이 여러분들의 다음 넥스트 연애 상대 또는 썸 상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구 같은 관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상반기 지금 2, 3, 4월 달까지는 이런 유형의 이성과의 연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힐링적인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된다 그래. 왜냐면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힐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 싸울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무관심한 듯 하면서 챙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두 번째 진말 18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넥스트 연애 상대의 특징,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 언제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다음 연애나 썸 상대의 정말 도드라지는 특징이 약간 직장 내에 있잖아요. 뭐 사내 연애를 하게 되시는 분이 좀 예상이 되고, 꼭 사내 연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적인 거 있죠. 어떤 일적인 거나 뭐 사업이라던가 우리가 일로 엮인다던가 우리가 공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로 일에 관련된 거고요. 일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사교 모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제가 본 관점으로는 좀 공적 관계로 엮이게 되는 이성 중에서 인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약간 경쟁력이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는, 또 자존심도 강한 편이지만 뭐 꼴통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약간 열정남, 뭐 의지남, 의지여자, 의지녀, 뭐 남녀 불문이에요. 제가 찍는 제너럴은 남자분이 보신다면 여자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영업 능력이라던가 사람을 대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 자체가
되게 열심히 사는 데다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매너나 신사적인 거나 뭔가 이런 좀 깔끔함은 있을 것 같아. 그 성격적인 깔끔함은 있는 건데 사람 본질적인 그런 속마음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성향은 좀 약간 좀 노빠꾸의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막 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들거나 확실하게 의지가 생기면 추진하고 보는 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뛰어나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외모적으로는 남자라면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에 좀 체력이 좋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체격이 좋다던가 몸이 좋다던가. 또 만약에 거꾸로 이제 여자분이시라면 그래도 체격이 좋다는 게 뭐 덩치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활동적이고 그리고 건강미가 있는 스타일. 그런데 무엇보다 도화 기질이 강해요. 도화라는 게 저는 이렇게 힘카드 보이시죠? 이 힘카드가 저는 도화 상징으로 좀 해석을 해요. 이 도화라는 게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이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침착한 면도 있으면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뭔가 이상하게 시선이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만간 제가 시기적으로 뽑아보겠으나 2022년도 상반기 지금 이 영상 보는 시청 기준부터 한 3, 4개월 이내에 뭔가 일적으로 공적으로 엮이게 되는 이성 중에서 썸이나 아니면 호감을 가지게 돼가지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고 자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민기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빠르게 접근해 오면서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나오고 있고 적극적인 대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사빠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는 나름 신중하고 좀 약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좀 신중하면서 막 노빠꾸로 막 아무나 막 찔러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유형의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번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완전 뉴페이스 개념이 아니라 내 기존에 알던 사람이나 내가 연락을 해왔던 사람과의 어떤 좀 여운과 미련의 카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연애운의 흐름의 방향은 어떤 뉴페이스가 나오는 시기는 한 3월 달쯤으로 보고 있고 이번 달까지는 아마 과거 사람 아니면 예전에 연락했던 친구 뭐 과거 썸남 전남친 이런 사람이랑 좀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3월달 넘어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좀 공적인 관계로 얽히게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과의 인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3월, 4월달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인 게 내가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더 나은 길,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이성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기존의 어떤 사람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일적으로 공적으로 엮이게 되는 사람과의 인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기가 3월달부터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5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고 아이씨 뭐 거지네요.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거지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5번 펜타클의 특징은 잘 맞춰주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 인내력도 강하다고 했잖아요.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때 연락이 안 돼? 야, 너는 왜 이해가 안 간다? 너는 왜 그래? 이러다가 싸우면서 끝나게 되고 그렇게 엄격한 잣대, 지 기준대로 잣대를 주장하는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거나 또 에이스컵 카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저는 연애에 있어서는 뭐 말빨로 막 결혼 드립 치고 막 달콤한 말로 로맨틱하게 뭐 당신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부모님 보여줄까요? 막 뭐 이런 개드립 치는 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좀 감정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 공유가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공감 능력, 그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약간 이게 좀 열정적이긴 하나 그게 막 무식하게 그냥 막 만나자 야야 나와 이런 좀 무식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뭐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굉장히 잘 맞춰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처럼 괜찮은 이성을 만나게 되는 흐름은 있어요. 그 시기는 3월달부터야. 좀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자꾸 2월, 3, 4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자꾸 여러분들의 과거 사람, 전 남친 또는 전 썸남, 굿썸남 뭐 과거 사람이랑 중첩이 되는 느낌이 나오는데 아마 이 8번 컵 카드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더 나은 이성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과거에 연루됐던 엮였던 이성들은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이제 세 번째 진말시 팔찌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언제쯤에 연애나 썸이 시작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 세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리딩을 해볼게요. 왜냐면 제너럴이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각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추측만 할 뿐. 우선 첫 번째, 최근에 뭔가 최근에 안 됐다, 깨졌다, 썸이든 연인 관계든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나고 아니면 환승을 했다던가 아주 삼각관계에 연루됐다던가 어떤 이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경쟁자한테 이성을 내줬을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썸을 타고 있는데 아니면 소개팅을 받았는데 나 말고 다른 이성한테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뭔가 안 됐던 사람 아니면 끝났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그게 아니더라도 이별을 했어요. 썸이랑 이게 잘 안 됐어. 근데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 만나다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모습. 그러니까 아니면 삼각관계나 아니면 애매한 텐션을 취했던 사람이 과거에 최근에 썸이나 연애를 했던 그 과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당분간은 이성을 만날 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의 전 여친이나 뭐 여자 관계나 남자 관계를 좀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쁜 흐름이 아닌 게 우선 첫 번째는 재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회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다시 과거의 인연과의 연애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이게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거나 가깝게 될 수 있는 사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게 좀 주의사항이라고 보자면 자꾸 경쟁자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경쟁자라는 것은 이성에 있어서 경쟁자라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성 자체가 인기가 많고 끼가 많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나게 되는 사람 특징이 그래도 좀 순수한 구석이 있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있어요. 인기가 많고 능력이 있고 뭐 외모 여하를 떠나서 뭔가 이제 말을 하는 거나 옷을 입는다던가 뭔가 여러 가지로 뭔가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팔방미인의 이성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이성이 꼬이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좀 약간 인기남, 인기녀, 인기가 많은 사람, 외모가 보통 이런 게 외모도 괜찮아요. 외모가 괜찮은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의 기본 특징이 일반 회사원이나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예술 쪽으로 예체능 종사자일 수도 있어요. 뭐 연극, 연기, 음악, 미술, 아니면 조금 어떤 예체능 계열 쪽이나 아니면 운동도 되겠지만 그런 걸로 좀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왕 카드가 또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모가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마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좀 뭔가 이렇게 훈남, 자꾸 시선이 가는 스타일의 능력이 있고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고, 직업적으로는 보통 여왕 카드는 전문 직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체능 계통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문직, 그러니까 예체능도 전문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좀 뭔가 이제 일반 조직생활, 사회생활, 회사생활이라기보다는 또 예체능이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재회 얘기를 꺼냈고 뉴페이스 얘기를 같이 꺼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분명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다가올 것이라고 해석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절대 내 과거 인간은 쳐다도 안 볼 것이다, 그딴 새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러버스 카드라는 게 이게 지금 2월달, 이번 달부터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2월 3월 이쯤에 러버스 카드라는 것은 저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누가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놀다가, 아니면 술자리, 아니면 취미 모임 이런 데서 어떤 누군가가 검증돼가지고 소개를 인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우연찮은 계기로 나타나는 사람을 좀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이번 달부터 이미 좀 시작이 되었고, 2, 3월 달에 어떻게 좀 연애나 썸으로 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자, 한번 추가 카드를 다시 한번 또 뽑아 보겠습니다. 자, 오, 네. 지금 템퍼런스 절제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또 나왔는데, 자, 우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끼가 많고, 원래는 이 두 개 카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7번 소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7번 소드가 이상하게 연애 타로 볼 때 무조건 제3자가 껴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그 상대를 생각하고 뽑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정리가 안 된 이성이 있다던가 이성 욕심이 기본적으로는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꼭 깔고 가세요. 7번 소드 이건 사이언스급이란 말이야. 거의 그래요. 대부분 이게 많이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템퍼런스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템퍼런스 카드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답답하다, 뭐 간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신중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에게는 이 상대가 신중하게 다가오려고 한다, 신중한 마음이다. 아무리 좀 끼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도 그가 자기가 끼가 있고 인기가 많다고 보면 항상 다다익선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신중한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러버스 카드라는 것은 좀 귀인 역할도 되고 설레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3월 달에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는 진지하고 설레임을 느끼고 좀 마음의 자극을 받는다. 마음의 자극이라는 것은 설레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도록 이런 경우에는 재회보다는 뉴페이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2, 3월 달에 엮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과거 이성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환승해서 떠난 새끼, 바람나서 떠난 새끼, 알고 보니까 유부남, 유부녀였던 새끼들, 그런 애들도 연락이 다시 와요. 7번 소드는 좀 심한 경우에는 진짜 가정이 있는, 내가 그걸 알고 만나는 것보다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 유부녀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7번 소드는.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한 카드 중에 하나야, 사실 솔직히. 그런데 오늘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 상대를 만날 거고, 좀 좋은 카드들도 다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마지막 네 번째 진맛이 팔찌. 자, 마지막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다음 연애 상대, 썸 상대 어떤 사람일지, 언제쯤 들어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그리고 만나게 될 이성의 특징은,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포용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어떤 전문 직종, 뭐 예를 들어 변호사나 세무사나 약간 법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문직이에요. 의사도 되겠고. 어쨌든 능력적으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이 아주 많은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포용적이고 대화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다 좋아.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배려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이성들 있잖아. 막 연락이 좀 늦는다던가, 좀 바빠서 좀 자주 못 볼 수도 있고, 좀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는 성향의 이성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다 어떤 외모도 괜찮을 것 같고, 성격도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애했을 때 막 되게 항상 연락이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되게 주고받고 이런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성의 특징이 자유분방한 모습도 있어요. 바쁜 와중에 좀 약간 자기의 생활, 어떤 사생활이나 뭐 사생활이 구리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오는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유형의 이성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추가 카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일 거라고 그래요. 좀 적극적인 성향의 약간 노빠꾸 스타일인데, 뭔가 이제 연애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썸이 약간 썸 단계까지는 되게 빠르게 가는데, 좀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민기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끝마무리가 살짝 약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의 이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의 만남은 어떤 소개팅이나 어떤 나의 주변 인맥, 친목 관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아니면 내 지인의 지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문 직종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지금 이게 상반기 연애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스타일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월 달부터 들어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애인을 만나려면 어떤 좀 소개팅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인맥을 잘 활용하시면 기회가 오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이번 달부터 소개팅 운이 들어와 있으셔, 여러분들. 이번 달부터. 자, 여러분들은 4월쯤에,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좀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끝마무리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2월, 3월 달에 어떤 이성 간의 썸, 만남 이런 건 있지만 바로 연애가 시작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지. 썸이 좀 길어질 수 있다던가, 아니면 만나긴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성이 좀 끝마무리가 확실치가 못해가지고 좀 끄는 모습, 그것도 다른 이성이 나온다기보다는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꽉 채워진다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여러분들 연애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10번의 컵 카드는 감정의 끝판왕.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고, 선 카드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딩 하다가 약간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지, 제너럴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너럴 영상대로 모든 제너럴 1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 카드가 다 좋으면 타로 카드 볼 일이 없잖아. 그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게 나올 수는 없는데, 다행히 제가 급 어떻게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답답한 상황은 있다 하더라도 4월쯤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성과의 어떤 연애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예, 시작이 페이지 컵 카드도 어떤 나의 설레임과 감정의 시작이고 또 연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연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살짝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나이가 나보다 비슷하거나 많다 하더라도 좀 외모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 좀 동안의 외모나 좀 수수하고 청순하고 좀 약간 순수한 스타일의 이성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 뭐 재기발랄하고 좀 귀여운 면이 있는 이성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도 꼭 잘 살려보셔서 이번 연도 3, 4월 달에는 이쁜 연애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카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